네, 반갑습니다. 지혁이 왔어요, 지혁이. 박지혁. 지금 아들 대표고 굉장히 성공한 스타트업 대표로서 이렇게 오늘 창의 설계 수업을 하러 왔는데요. 자기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크사 14학번이고 그리고 카이스트에 진학해서 전기 및 전자공학부 공부를 하다가 와들이라는 스타트업을 창업한 박지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다음 스타트업 시작 시기랑 계기 그리고 현재 상황을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성공까지는 아직 많은 더 갈 길이 남았는데 우선 저는 제일 처음 계기를 말하라고 하면 이 크사 2학년 때 하는 R&E를 많이 꼽아요. 그래서 R&E 때 그때 당시 제가 공학 주제를 선정해서 그 신체 능력을 향상시키는 외골격 수트로봇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했다가 그 주제가 점점 발전해서 뇌성마비 환자를 위한 재활 로봇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런 재활공학, 보조공학에 대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카이스트 진학을 하고 이제 전자공학과로 이제 진학을 했고 그때 이제 1학년 여름 방학 때 닷이라는 시각장애인 점자 스마트워치 만드는 회사에서 이제 인턴을 하면서 시각장애인들을 만났고 뭐 그들의 문제를 약간 더 풀고자 이제 다시 학교 안에서 동아리를 만들었던 게 계속 성장을 해서 지금 이제 창업까지 오게 됐습니다. 계기나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현재 규모인지 뭐 이런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 저희가 2018년도에 처음 이제 와들 랩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와들의 전신이었던 동아리로 시작을 했고요. 2019년 2월 정도에 그 네이버 산하에 있는 벤처 캐피털인 스프링 캠프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 제안이 왔었어요. 근데 이제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주식 회사가 되어서 저희의 주식의 일부를 내어주고 그 대가로 이제 돈을 받는 거기 때문에 당시 저희가 이제 이 투자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동아리 그냥 일반적인 팀에서 주식회사 법인으로 이제 설립이 되게 됐고요. 그래서 19년도 4월 달에 설립이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이제 그 쇼핑몰 11번가 그리고 본엔젤스와 더 인벤션 랩이라는 또 두 개의 벤처 캐피털에서 총 4번의 투자를 유치를 받았고 지금 이제 팀 규모는 계속 변동이 좀 큰 상황이지만 한 6명에서 12명 정도의 팀 규모입니다. 굉장한데요. 그러면 스타트업 하면서 분명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특히 코로나 때 혹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힘들었던 그 시기랑 내용 얘기해 주면. 힘들었던 사실 시기보다는 힘들지 않은 시기가 사실 더 뽑아서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항상 힘든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이게 밖에서 보면은 되게 힘들어 보일 순 있어도 안에서는 그걸 되게 더 잘하기 위한 어떤 과정들로 되게 치열하게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뭐 가장 기억나는 시기는 처음에 이제 저희가 와들이라는 회사를 만들고 첫 번째 이제 아이템이자 프로덕트로 시각 장애인을 위한 쇼핑 앱인 소리마켓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운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소리마켓이라는 서비스는 인공지능으로 이제 앞이 보이지 않는 시각 장애인들도 상품 정보를 확인하고 그리고 구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이제 플랫폼인데 아무래도 시각 장애인의 숫자가 이제 국내에는 또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시장을 점점 늘려 나가기 위해서는 이제 뭐 시각 장애인이 아닌 뭐 시니어 고령 인구라든지 또는 다른 장애 유형으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전략을 만드는 게 좀 아무래도 굉장히 어려웠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이제 시각 장애라는 굉장히 어떤 시각 앞이 보이지 않는 장애에 대한 것과 또 뭐 지체 장애나 청각 장애에 대한 건 또 완전히 다른 분야다 보니까 저희가 확장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보통 사람이랑 돈 때문에 가장 많이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희가 사람 숫자가 막 50명, 100명짜리 회사가 아니라도 그 50명, 100명짜리 회사보다도 더 빠르고 더 잘해야 되는 게 이제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하고 또 그 한 명 한 명이 최대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또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인적 자원 관리, 채용에도 굉장히 많은 리소스를 쓰고 있고요. 또 항상 투자 이제 올해 안에도 또 새로운 투자 라운드 오픈을 해야 되는데 남의 돈을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게 정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항상 매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크사 재학 당시 너무나 옛날인가? 어떤 학생이었는지 혹시 본인 생각하기에. 이게 14년도에 입학했으니까 이제 거의 9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막 당시가 사실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기보다는 근데 또 오늘 학교에 오니까 조금씩 더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이제 창의 설계 강연에서도 좀 주된 내용이기도 하지만 저는 되게 다양한 걸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맞아.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저는 좀 생물이 주 전공인 상태로 이제 입학을 해서 수업은 조금 생물 쪽으로 편향되게 들었던 거는 같은데 연구 활동이라든지 또는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기회들을 많이 잡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비교과로도 이제 학생회 활동이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들이나 이런 데도 되게 많은 시간 투자를 했던 것 같고 그래서 크사에 입학했을 때 가장 큰 변화가 중학교 때랑 비교하면 더 이상 공부를 잘한다는 게 나의 큰 가치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공부를 다 잘하는 친구들이고 여기에서 1등을 하는 것, 여기에서 10등, 50등을 하는 게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뭔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게 나의 어떤 차별화된 가치가 아니라는 게 처음에는 조금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 다양한 어떤 영향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좀 공부를 안 했던 건 아니지만 열심히 했지만 그 부담을 좀 내려놓고 정말 다양한 활동들을 하면서 내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많이 생각했던 그런 학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도 제가 창업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몰랐죠. 네. 그리고 크사에서 제일 기억 남는 추억은? 이것도 항상 물어보는 거긴 한데. 기억에 남는 추억은 사실 돌아보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 지금 회사의 공동 창업자들 중에도 저를 포함해서 3명이나 저희 크사 동기고요. 누구예요? 학번에 이제 조용원 그리고 이진원. 당시 이제 용원이가 저희 학생 운영위원회 이제 전교 회장이었고 진원이가 전교 부회장, 제가 이제 지도부장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계속 인연이 돼서 지금 창업까지 이어져 왔고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 매일 매일을 이제 크사 동기들과 함께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대한 얘기를 사실 정말 많이는 해요. 네. 그런데 가장 기억이 남는 추억 하나라고 한다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조금 특별한 거로는 3학년 때 그 독일 교팅겐 엑스랩으로 그 국외이탁을 갔었어요. 근데 그게 한 3주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고등학생이 뭔가 부모님이나 선생님과 동반하지 않고 학생 넷이서 3주 동안 해외 그것도 뭔가 이런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괴팅겐이라는 진짜 연구소지. 네, 연구소들이 많은 그런 도시에 가면서 어떻게 보면 시골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유럽에서 다양한 나라에 온 학생들, 스페인, 터키, 영국에서 온 학생들을 만나고 이 친구들과 막 진로 이야기를 하고 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그런 경험이 저한테 정말 많이 생각을 열리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 엑스랩은 정말 잘 돼 있는 연구소라서 네. 아마 진짜 운이 좋았네. 그때가 이제 제 기억이 맞다면 그 페르세우스 유성우 그 별똥별이 막 쏟아지는 그런 되게 막 몇십 년에 한 번 온다는 그 날이 저희가 독일에 있을 때 그 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엑스랩이 이제 학교랑 연구소 단지가 있고 조금만 한 10분만 걸어서 가면은 진짜 그냥 밀밭 그런 진짜 시골 마을 같은 곳들이 있는데 그때가 이제 여름이라서 제가 농사는 잘 모르지만 그런 작물들이 다 베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베고 하늘을 다 같이 누워서 보면서 그 별똥별들을 봤던 낭만적인 낭만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고3이었으니까 그리고 입시 한창이었는데 막 어떤 우리가 학교를 가게 될까 앞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될까 나중에 누구를 만나서 막 결혼하게 될까 막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또 외국에 있는 그 외국인 친구들이랑 했던 게 좀 선명하게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 1학년 학생들한테 후배들이죠. 한참 후배이긴 한데 이제 강의를 할 건데 그 강의 내용을
무슨 내용으로 강의를 할 건지 요약 좀 해주시면. 일단 준비를 하는데 사실 좀 쉽지는 않았어요. 그쵸. 왜냐하면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9년이라는 시간이 뭐 제가 졸업한 시점으로부터도 한 6, 7년이 흘렀기 때문에 또 음. 많은 게 학교에서 제가 모르는 부분이 분명히 바뀌었을 거고 음. 제가 그때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게 정답이라고 말을 할 음.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음. 근데 이제 그렇지만 저는 그 당시에 어떤 활동들을 해왔는지 그리고 이 활동을 해라라고 권장을 하기보다는 이런 활동을 해봤을 때 이제 저는 어떤 것들을 좀 배웠고 어떤 것들을 느꼈는지 그리고 가장 큰 주제는 이런 하나하나에서 배운 것들 느낀 것들이 다 합쳐졌을 때 제가 그 다음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줬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합쳐져서 지금의 제가 되는데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래서 무언가 어떤 교훈이 있는 어떤 발표라기보다는 약간 저의 약간 회고 느낌으로 준비를 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많이 겪을 거라고는 생각은 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입시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는 이제 신입생들이 많이 듣는다고 들어서 딱 학교에 이제 입학식 한지 얼마 안 일주일 좀 됐죠. 넘었잖아요. 일주일 아직 안 됐죠. 됐지. 네. 그래서 딱 그 처음 입학하고 진짜 그 동아리 막 선발하고 그때까지 엄청 막 혼란스러웠던 그러면서 막 엄청 긴장도 되고 엄청 막 설레기도 하고 그랬던 때의 어떤 기억들이라든지 뭔가 제가 앞서 그 경험을 했던 선배로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것들을 좀 그냥 이야기 형식으로 많이 풀어나가려고 준비했습니다. 많이 도움 될 것 같아요. 원래 그냥 사실은 무슨 내용을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를 공유한다는 생각으로 하면 그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 저도 그 창의설계 특강을 들었었잖아요. 근데 이게 4시 반, 6시 반 사실 이 시간대가 되게 힘들 시간대거든요. 일단 배고프고 그리고 이제 좀 저녁이 피곤하고. 지나면 그래도 뭐 자율학습을 하거나 뭐 동아리 활동을 하거나 그러니까 뭔가 좀 내 맘대로 쓸 수 있는 시간들이 오는데 그 전까지는 사실 뭐 수업도 그렇고 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집중해서 뭐 들어야 되는 발표보다는 중간에 한 10분 졸다가 일어나도 그냥 계속 들을 게 있고 재밌는 네, 그런 좀 느낌의 발표가 됐으면 좋겠어서 네, 경험 위주로 네,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그럼 재학생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주면 크사에서의 3년의 시간이 앞으로의 정말 많은 시간들을 결정하진 않지만 영향은 굉장히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동안 내가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떤 경험을 하고 또 특히나 이 안에서 누구와 친해지고 누구와 만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많이 영향을 주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지금 창업을 고등학교 3학년 때 같이 학생회했던 용원이와 진원이와 같이 하고 있을 정도로 그 인연과 그 영향은 정말 길게 간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정말 특별한 경험과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시간을 그냥 훅 흘려보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근데 그렇다고 막 너무 막 긴장된 채로 뭔가 이 시간에 나는 꼭 뭔가를 이뤄내야겠어라는 뭔가 조급함도 가질 필요 없이 그냥 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오로지 잘 만끽하고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학교에 와보니까 너무 그립네요. 근데 너무 근데 이게 제가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1사학번이고 이번에 입학한 친구들이 2, 3학번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한테는 몇 학번일까를 생각을 해봤는데 05학번이더라고요. 근데 05학번이면 거의 어느 정도였냐면 일단 실물로 본 적은 뭐 없거나 뭐 한 번 있었을 수도 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는 그리고 그 당시에 막 이야기들이 거의 막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전설처럼 내려오는 막 그런 정도의 학번이었는데 그게 뭔가 제가 됐다는 게 사실 기분이 굉장히 이상했고요. 근데 네, 진짜 저는 정말 좋은 시간이니까 꼭 다들 힘내셔서 네, 좋은 기회들 많이 가져가고 좋은 친구들 특히 좋은 선후배들 많이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안녕. 안녕.